예, 조금 전 7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어요, 지금. 예, 사실은 브리핑이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짧았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발한 대북 특사단 오후 3시쯤 평양에 도착했고요. 그 후로 불과 3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만났고 4시간여 동안 회동과 만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브리핑은 이게 답니다만 오늘 새벽에 북한 매체를 통해 나온 북한 측 입장은 우리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남북 순회상봉,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북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겠느냐, 네. 안 만나줄 거야, 이런 얘기들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웬걸요? 지금 보면은 이거 상당히 환대받은 거 맞죠? 환대라기 표현보다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회담이 잘 진행됐다 봅니다. 김정일 시대하고 다르게, 예.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의 외교 형태를 보면, 예.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선 좀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뉘앙스가 근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북한은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 네. 이건 우리가 발언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북한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표현 자체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늦게 발표하고 내용도 짧은 것도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 이제 무슨 장관회담이나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대규모 방북단이 가면서요. 예. 통신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기자들도 같이 기자가 가죠. 하고요. 예. 통신시설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팩스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는데 예.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소수국 기자도 없고 그다음에 통신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팩스로만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주 내밀한 내용들, 내밀한 어떤 중요한 합의 사항을 팩스로 보내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지금 굉장히 어떤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팩스를 보냈고 예. 중요한 거는 현재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팩스 안에 합의가 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걸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팩스에 적었을까 이 부분인데 먼저 우리 특사단은 대통령 친서를 품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달 내용이 될 텐데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다든지 혹은 핵 동결 수준의 제안까지 그 친서 안에 담겨 있었을까요?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추측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자세한 내용, 예를 들면 비핵화의 수순이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영철 부위원장 왔을 때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친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이 중요성, 그 다음에 비핵화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죠. 그 문제를 좀 더 높은 의제를 비핵화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답은 어땠을까? 사실은 비핵화 얘기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북한이 그동안 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특히 비핵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북한이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 문제인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야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이번에 그 특사단에서의 내용이나 또는 향후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에서 의제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논의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네네. 하는 것은? 북한이 향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의제의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그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는. 제한이 없다. 의제에 네. 제한이 없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였는데. 예. 그러나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한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정도까지는? 비핵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즉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안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게.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제재 해제,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등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접근돼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높은 급의 대화, 즉 이 실무적인 장관급 대화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대화까지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고 잘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정도 얘기했을 거고 그거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된 것이다. 된 거라고 얘기한 걸 거다란 말씀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이 보따리를 가지고 갔을 때 그럼 미국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도 받아들일 거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화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탐색적 대화, 비핵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tillerson 국무장관이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까 만나면 좋겠다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탐색적 대화입니다. 탐색적 대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는 거죠. 다만 미국이 본격적인 북미 대화라고 할 때는 비핵화를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대화인데 비핵화 대화. 북한이 비핵화의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논의에 대한 의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한다면 사실상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미국도 받아들일 거다. 네. 7차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실험 중단할 테니 4월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한미도 요 정도도 얘기가 됐을까요? 덧붙여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한미 양국 간의 또 군사훈련에 대한 일정과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있었고 이후에 그 문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놓고 어떤 결정이 비핵화에 유리할 거냐, 한반도 평화 안정에 유리하냐를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저는 당연히 대북 특사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밤사이에 들어온 더 큰 뉴스부터 가야겠어요. 안희정의 미투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이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게 비서의 폭로 내용이죠. 네. 안 지사의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어제 JTBC 방송에 나와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 가해자가 안희정 충남지사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성폭행 당하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거부 의사를 최대한 표현했지만 지사 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달 말에도 안 지사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다시 성폭행을 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는 게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네요. 사실 어제 오전에 말이죠.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청 직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미투 운동을 장려하는 발언을 해서 그게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습니다. 한 지사는 일단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서 김지은 씨에게 죄송하다 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 도지사직에서 내려오고
또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입장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지 절대 성폭행은 아니다였는데 네. 오늘 새벽 안 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서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이렇게 다 수긍하는 이런 걸 이제 내놓은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김지은 씨는 오늘 중 변호인단을 꾸려서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이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시작된 미투 열풍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 어제 그 회의에도 참여했고요. 지금 이 젠더폭력 대책이 TF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2부에 초대를 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일단 가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사단이 어제 북한 방문했고 김정은 위원장 만났고 만찬까지 했습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요.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4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시 전 7시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들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면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실망스럽지 않다. 네. 북한 매체도 오늘 새벽 이를 보도를 했거든요. 남북 순회 상봉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청와대는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북한은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 네,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달라요. 네. 어쨌든 특사단은 오늘 오후 돌아와서요. 미국도 찾아서 남북 간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요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4시간 동안 만났다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북한 전문가죠. 홍익표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하나만 더 보죠. 네, 또다시 구속 기로에선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했다 해서 구속됐다가 풀려났잖아요. 이게 지난해 11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축소되도록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인데요. 김 전 장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그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 구속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포인트 보죠.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준의 대화까지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고 잘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제 제한이 없다 정도 얘기했을 거고 그거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해볼 수 있다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된 것이다. 다 된 거라고 얘기한 걸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이 보따리를 가지고 갔을 때 그럼 미국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도 받아들일 거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화를 2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탐색적 대화와 비핵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까 만나면 좋겠다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탐색적 대화입니다. 탐색적 대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는 거죠. 다만 미국이 본격적인 북미 대화라고 할 때는 비핵화를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대화인데 비핵화 대화. 북한이 비핵화의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논의에 대한 의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한다면 사실상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미국도 받아들일 거다. 네. 7차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실험 중단할 테니 4월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한미도 요 정도도 얘기가 됐을까요? 덧붙여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한미 양국 간의 또 군사훈련에 대한 일정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있었고 이후에 그 문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놓고 어떤 결정이 비핵화에 유리할 거냐, 한반도 평화 안정에 유리함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저는 당연히 대북 특사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밤사이에 들어온 더 큰 뉴스부터 가야겠어요. 안희정의 미투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이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게 비서의
폭로 내용이죠. 네. 안 지사의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어제 JTBC 방송에 나와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어요. 예. 그 가해자가 안희정 충남지사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성폭행 당하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거부 의사를 최대한 표현했지만 지사 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달 말에도 안 지사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다시 성폭행을 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는 게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네요. 사실 어제 오전에 말이죠.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청 직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미투 운동을 장려하는 발언을 해서 그게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습니다. 네. 안 지사는 일단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서 김지은 씨에게 죄송하다 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어 도지사직에서 내려오고 또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입장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지 절대 성폭행은 아니다였는데 네. 오늘 새벽 안 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서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다 그렇게. 수긍하는 이런 걸 이제 내놓은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김지은 씨는 오늘 중 변호인단을 꾸려서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이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시작된 미투 열풍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 어제 그 회의에도 참여했고요. 지금 이 젠더 폭력 대책이 TF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2부에 초대를 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일단 가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사단이 어제 북한 방문했고 김정은 위원장 만났고 만찬까지 했습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요.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4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시 전 7시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들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면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실망스럽지 않다. 네. 북한 매체도 있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답은 어땠을까? 사실은 비핵화 얘기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북한이 그동안 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특히 비핵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북한이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 문제인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야당이나 일부 보수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이번에 그 특사단에서의 내용이나 또는 향후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에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논의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네네. 하는 것은? 북한이 향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그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는. 제한이 없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였는데. 예. 그러나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정도까지는? 비핵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즉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안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게.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제재 해제,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등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접근돼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높은 급의 대화, 즉 이 실무적인 장관급 대화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높은 조금 전 7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어요, 지금. 사실은 브리핑이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짧았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발한 대북 특사단 오후 3시쯤 평양에 도착했고요. 그 후로 불과 3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만났고
4시간여 동안 회동과 만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브리핑은 이게 답니다만 오늘 새벽에 북한 매체를 통해 나온 북한 측 입장은 우리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남북 순회 상봉.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성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북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겠느냐, 네. 안 만나줄 거야, 이런 얘기들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웬걸요? 지금 보면은 이거 상당히 환대받은 거 맞죠? 환대라기 표현보다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회담이 잘 진행됐다 봅니다. 김정일 시대하고 다르게 예.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의 외교 행태를 보면 예.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공식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선 좀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뉘앙스가 근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북한은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 네. 이건 우리가 발언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표현 자체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늦게 발표하고 내용도 짧은 것도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 이제 무슨 장관회담이나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대규모 방북단이 가면서요. 예. 통신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기자들도 같이 기자가 가죠. 하고요. 예. 통신시설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팩스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을 하는데 예.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소수국 기자도 없고 그다음에 통신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팩스로만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주 내밀한 내용들, 내밀한 어떤 중요한 합의 사항을 팩스로 보내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떤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팩스를 보냈고 예. 중요한 거는 현재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팩스 안에 합의가 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걸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팩스에 적었을까 이 부분인데 먼저 네. 우리 특사단은 대통령 친서를 품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달 내용이 될 텐데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다든지 혹은 핵 동결 수준의 제안까지 그 친서 안에 담겨 있었을까요?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추측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자세한 내용, 예를 들면 비핵화의 수순이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영철 부위원장 왔을 때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친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이 중요성, 그 다음에 비핵화를 넘어서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죠. 그 문제를 좀 더 높은 의제를 비핵화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득